자, 이번에는 뭐냐면 아까 맨 처음의 상황은 임진전쟁 이후의 상황이었고 이번에는 병자전쟁 이후에 이 삼국의 상황은 어땠느냐라는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명나라는 계속해서 이제 쇠약해지고 있었는데 결국 이자성이라는 사람이 결국 농민 반란으로 이 사람이 결국 바로 명나라를 장악하고 이제 멸망시킵니다. 자, 그런데 이 이자성이라는 사람이 이제 1644년에 망하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명나라하고 청나라의 경계가 되는 곳이 산회관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것도 수능 개념을 제가 자세히 말씀드렸는데 안 본 학생들을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산회관이라는 곳에서 이렇게 이 청나라 여진족이 오는 것을 막아야 되는 장수가 오삼계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 좀 알아야 돼요. 이 사람 오삼계.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열어버려서 이 사람이 청나라와 한 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쪽이 와서 오히려 이자성 이쪽을 무너뜨리고 베이징을 점령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결국 청나라가 차지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 오삼계가 이제 공을 세운 공신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을 원래 이 국경지방이 있었는데 남쪽으로 줘요. 남쪽. 그래서 3번이라고 해서 오삼계를 비롯한 명나라 출신이었다가 청에 투항한 사람들한테 3번이라고 해서 운남, 그 다음에 광둥, 그 다음에 복건 이제 푸젠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세 곳, 이걸 이제 3번이라고 합니다. 이거 알아두세요. 이렇게 알아두시고 특히 오삼계를 알아두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청나라가 드디어 이제 결국에는 청나라가 차지하게 된 거예요. 베이징을 차지하게 됐는데 그러다가 강희제라는 청나라 황제가 있습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강희, 옹정, 건륭제라고 해서 우리 계속해서 볼 건데요. 이 청나라의 황금기, 전성시대라고 하면 강희, 옹정, 건륭제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강희제 때 오삼계가 이제 강남 쪽에 있었던 3번에서 이제 난을 일으킨다라고 보통 얘기해요. 자, 그래서 사실 명분은 명나라를 회복하자라고 했지만 사실은 자신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어떤 권력에 지금 위급함을 느꼈던 거예요. 그래서 3번의 난이라고 일어나는데 요 3번의 난이 1673년쯤에 일어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17세기 후반이라고 보시고 여기에 호응했던 쪽이 타이완이 있습니다. 타이완. 자, 타이완이 있는데 요거 이제 여러분들 잘 보세요. 타이완은 원래 네덜란드 쪽에서 차지하고 있었어요. 중국 섬이었는데. 그런데 이거를 몰아냈던 사람이 정성공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정성공. 이 정성공이라는 사람은 보통 해적이라고도 얘기하고 뭐 이러는데 오늘날은 또 긍정적으로 평가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어머니는 일본 여자고 아버지는 이제 중국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정성공이라는 사람이 네덜란드를 몰아내고 타이완을 차지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 아들이 정경이에요. 보통 정씨일가라고도 하고 보통은 정성공이 굉장히 일찍 죽어요. 그렇지만 정성공 세력이라고 얘기하는데 이쪽이 바다예요. 해상 세력인데 힘을 합치는 거예요. 힘을 합쳐서 일어나자. 잘 보세요. 이 동아시아 건데 우리나라 입장에서 야 이거 괜찮다고 본 거예요. 혹시라도 청나라가 무너지는 거 아니야? 라고 해서 나중에 숙종 때 미리 쓸게 요거하고 할래요. 3번에 난 일어났을 때 숙종 때 남인 출신이었던 윤휴 한국 사는 사람들을 많이 들어봤어요. 사문단적으로 지켰던 그 숙종 때 남인 윤휴라는 사람이 다시 한번 북보를 꺼내요. 미리 말씀드리면 원래 효종 때 북벌론이 노론 쪽에서 나왔었는데 서인 쪽에서 나와서 이제 훗날에 노론이 됐는데 서인 쪽에서 나왔었는데 이 노론에서 나왔는데요. 남인의 윤휴가 요때 나중에 한 번 더 얘기한다. 이게 이제 뒤에 보면 문제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미리 말씀드리고요. 자, 그거 하나 알아두세요. 윤휴 3번 하고 하려면 되고 그러다가 3번의 난이 진압돼요. 3번의 난이 진압된 건 1681년에 진압이 되고요. 자, 그리고 나서 정성공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찍 죽었고 정경이라고 해서 그 아들이 있었는데 그러다가 1683년이 되면 타이완도 차지하게 돼요. 타이완도 완전히 이 청의 것이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이건 뒤에하고 연결되는데 제가 미리 말씀드릴게요. 뒤에 보면 청나라 쪽에서 이 정성공 세력이 너무 크니까 반란 세력들이 규합이 될까봐 아예 이 해안가에 있던 사람들을 육지로 이주시키는 게 있어요. 그리고 바다를 못 나가게 하는 일명하여 천계령, 청나라의 해금령이라고 할 수 있는 천계령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 알아두세요. 천계령이라는 걸 내려요. 왜? 이 타이완 쪽이 이 정씨 일가 쪽이니까. 그러다가 1683
1583년 되면 완전히 모든 게 다 진압됐죠. 이때부터는 어떻게 돼요? 청계령을 해제하겠죠. 그러면 중국 배들이 이제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겠죠. 그러자 청상선들이 어디로 가냐? 이게 중요해요. 일본으로 가요. 일본 어디로 가냐? 나가사키로 가요. 그러면 나가사키 대지만, 그렇죠. 나가사키에는 네덜란드와 뭐가 돼요? 그렇죠. 청나라 상인들, 중국 상선이 오는 거예요. 에도 막부가 그러자 에도 막부의 은이 너무 많이 청나라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한때 여기에 대해서 또 일본 쪽에서 또 뭐 이렇게 나오는 조치들이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같이 보셔야 돼요. 자, 이렇게 보시고, 자, 우선 요거 하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까지 개념을 잡으시고 이쪽으로 오시면, 자, 다시 한번 청나라 결국에는 명나라 무너지고 청나라가 들어섰다 라고 여기서 말하는 건데 제가 쭉 말씀드렸고, 베이징 점령했고 강희제 때 3분의 난 진압했고 타이안 정벌 등으로 완전히 청나라의 지배체제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